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그널입니다. 요즘에 트레이딩 뷰에서 이 시그널 차트를 이용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매매를 해야 조금 더 승률과 수익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예스 트레이더가 아닌 트레이딩 뷰에서 시그널 차트를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 세세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이 실선, 점선, 실선, 이것은 패러렐이라는 추세선 종류 중 하나입니다. 위로 향해 있는 것은 당연히 상방 추세선,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은 하방 추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홍색 선 부분까지 왔지만 완벽하게 터치를 하진 않은 모습이고,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 붕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1차, 2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색 부분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위로는 상방과 하방 추세에 겹쳐진 이 부분 근처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자리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홍색과 하방 추세선이 뭉치는 이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터치를 하고 약상승 이후 하락, 혹은 위로 약상승 밑으로 하락,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방 추세선의 하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파가 아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중 하방 추세선에 있으니 기본적으로 종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서 여길로 가는 경우 엘리어트 파동의 2파 혹은 4파 같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마냥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정말 확실한 자리, 혹은 BTC랑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조금 뒤로 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시그널 일반방에서 회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종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차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신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는 자리는 첫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자리, 혹은 보상 비율이 높은 자리. 여기서 보상 비율이란 손절폭 대비 이익률, 이 차이를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이 1,000원짜리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목표는 2,000원이고 손절가는 1,900원입니다. 그럼 밑으로는 100원, 위로는 10원이기 때문에 1대 10 정도의 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높거나 보상 비율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데, 첫 번째로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보시면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으나 그대로 이탈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도 추천 사인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신호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시면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파는 돌파 시도, 실패, 시도, 실패, 돌파했으면 여기서 이 돌파할 때, 혹은 여기 저점에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돌파 시도, 실패, 시도, 실패, 시도, 실패한 다음에 시도에서 돌파 성공, 매도 추천 사인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RSI, 스토캐스틱, MACD 이런 보조 지표들, 그리고 바이너리 웨이브 같은 거래량이나 추세에 관한 지표들을 이제 한데 섞어서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신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기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RSI 같은 보조 지표를 크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매도 추천 사인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 추천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매도 추천 또한 완벽하게 100%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갈 확률이 높은 자리에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추천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은 손실률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매도 추천 사인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일봉상 주요 위치들을 찾고 120분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에는 120분, 그리고 BTC 같은 경우에는 30분과 120분을 이용하시면 조금 안정성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손절폭이나 주요 위치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수면 매매로 엄청난 손실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주요 위치를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위치는 여기 분홍색 선과 회색 선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죠. 분홍색 선과 회색 선은 캔들의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색이 분홍색보다 힘이 세다. 수십 번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도 상승하다가 꼬리 만들고 살짝 주춤, 여기서도 회색선 돌파 실패 후 하락, 여기서도 분홍색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재돌파, 회색선 돌파 후 꼬리, 분홍색 돌파 실패, 여기서 다시 돌파 실패 나오고 회색선까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이 전체적인 흐름의 움직임을 회색선과 분홍색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렇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패러렐 같은 다른 지표들을 함께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패러렐과 이 중요한 분홍색 회색선이 맞닿는 부분을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코인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홍색 회색선 혹은 이 패러렐 중단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부분을 이탈 확정이 났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는 이 부분에 가까워졌을 때 이 부분 좌측 위에 눌러보시면 여기 각각 색상의 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가로선으로 0.018446, 이게 지금 회색선 위치죠. 이것을 선을 그어둔 다음에 120분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자리에 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가가 내려갈 때, 여기 부근이 갔을 때, 혹은 패러렐 중단에 왔을 때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으면 이 부분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생각으로 그대로 첫 번째 매도 추천 사인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중단선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 사인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간선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걸 확인이 됐을 때 이탈이 확정나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회색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여기 중단선 근처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대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 부분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와 회색, 분홍색 선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아코인의 기본적인 추세는 분홍색, 회색 선보다 위에 있으니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상단과 하단 패러렐 중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탈해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할 때쯤 비트코인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어제 일반방에서 얘기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점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체인링크가 회색선 부근까지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색선의 부근이 왔을 때 한 번쯤 매수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이 부분을 회복해주는 것을 기원을 하면서 체인링크를 소액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오늘 올라가줘야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주지 못하고 내려간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에 큰 영향이 있는,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체인링크 또한 비트코인처럼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은 관망을 추천드린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색선을 이탈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방 추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 실패,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날 만약에 내일 돌파해서 회색선에 안착한다면 그대로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고점 대비 이것도 굉장히 낮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분홍선에서 가까운 부근이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에 비해 손절폭이 짧기 때문에 보상 비율이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분홍색 선 이탈 혹은 이 상방 추세선 이탈을 생각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으나, 당장 이것이 추세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색선 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회색선이 분홍색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분홍색도 이렇게 돌파하기 힘들었으면 회색선은 더 돌파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상방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겹쳐지는 이 부분, 이번 달 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12개에 대해서 진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회색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했죠? 분홍색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꼬리를 만들고 회복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높은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급등했던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선 부근에서 한 번쯤 잡아볼 가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인 만화죠. 만화도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매도 추천 사인이 나오고 그대로 침체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을 하면서 회색선, 분홍색선을 돌파를 해주고 이후에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탈할 때 다시 회복을 해주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손절폭은 굉장히 짧고 상단까지는 굉장히 기대값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점에서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수 이상의 분석 능력을 지녔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런 코인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120분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0분봉으로 파악을 해보면 여기 분홍색 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죠. 분홍색 선을 이탈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여기 매도 추천 사인까지 25%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 지지받다가 이탈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돌파해주면서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5%가량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초록색 선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초록색 선에 대한 언급을 드리지 않았죠. 이 부분은 지지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간접적인 예측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홍색 선을 지지받으면서 나온 매수 신호에서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기 이탈을 한 시점에서 우리는 손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일봉상의 위치와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색선을 돌파를 해줬지만 이 부분과 이격이 굉장히 좁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위치와 거의 딱 붙어있죠. 이런 자리가 추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신호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여기도 시도라고 적혀 있고요. 가능성 높은 자리에서 여러 번의 베팅할 만한 기회, 베팅할 만한 자리를 주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디까지 갈지 혹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봉상의 주요 위치들을 기록한 이후에 120분봉에서 그 이격도를 생각을 해서 120분봉상 매수 신호를 기본으로 매수를 한 뒤에 120분봉상 매도 추천 신호를 기본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시그널 차트 강의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세세한 설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